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연일 들려오는 대한민국 경제 소식들은 참으로 놀랍죠.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연일 경신하며 무역 수지 또한 견고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는 고무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이런 눈부신 국가 경제 지표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마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까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식탁에 오르는 채소 한 단, 매일 마시는 우유 한 팩, 그리고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지는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경제 성장을 외치지만 우리 손에 들린 영수증은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듯한 이 기묘한 괴리감은 그저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의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나의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고 국가의 수출 호황이 왜 개인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이 모순적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파급 효과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경제 뉴스를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른바 붐세션이라고 불리는 수출 호황의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 기업의 원자재 수요 증가라는 연결고리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 화학물질, 첨단 부품 등 다양한 원자재를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이 활발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역시 수요 증가와 국제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싸진 원자재는 수출용 제품은 물론 국내 시장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가격에 그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마치 강물에 던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넓게 퍼져나가듯이 수출 기업의 원자재 수요 증가가 국내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물가 인상의 압박은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산업 구조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환율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이 잘 되면 외화가 많이 유입되고 이는 이론적으로 원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국제 정세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환율은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수입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처럼 환율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문제만 있는 걸까요? 수출 호황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국내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 콘텐츠나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해 특정 부품이나 재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수출을 위해 이 재료들을 대거 사들이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해당 재료의 공급은 줄어들거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가공식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큰 댐에서 물을 많이 빼면 하류의 수위가 낮아지듯이 수출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국내 시장의 자원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특정 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는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이들 수출주도 기업으로 몰리면서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게 되죠. 결국 부족해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좁은 길에 많은 차가 몰리면 정체가 심해지듯 특정 분야로의 인력 집중이 전체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고도 성장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수출이 곧 고용 증가와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강했죠. 수출 공장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번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내수 경제도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출이 곧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직접적인 통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고도화되면서 수출 성장이 과거만큼 직접적으로 광범위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이 더해지면서 수출 호황의 혜택이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고 비용 상승의 압력은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 물가에 다가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첨단 부품이나 희귀 금속 같은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이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가격이 오른다면 국내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비용은 수출용 제품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또한 특정 식료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K푸드의 인기로 김치나 라면의 해외 수출량이 급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원료가 되는 배추나 밀, 고추 같은 농산물의 국내 수요 또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국내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국내 판매 가격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처럼 수출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은 우리 일상에 복잡한 파급력을 미칩니다. 국가 경제의 붐세션이라 불리는 수출 호황이 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깊이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수출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 활동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합니다. 수출량 급증은 국내의 원자재 수요를 폭증시키죠.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반도체 생산을 위해 특정 희귀 금속이나 첨단 부품을 대량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원가 부담은 수출용 제품은 물론 내수 시장 제품 가격에도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마치 강물에 던진 돌의 파문처럼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결국 국내 물가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 효과 또한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수출로 외화가 유입되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환율 변동이 직접적인 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똑같은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으로의 인력 및 자원 쏠림 현상도 물가 상승에 간접적으로 일조합니다. 수출주도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 해당 분야로 우수 인력과 막대한 자본이 집중되어 임금 상승과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내수 중심 산업의 인력난과 투자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압력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는 다시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고도 성장기에도 수출주도 경제를 경험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죠. 당시 수출은 고용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었습니다. 수출 호황은 곧 기업 이윤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어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마치 온 국민이 함께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의 경제 구조는 그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전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나 특정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늘고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죠. 또한 금융시장의 영향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져 수출 이익이 과거처럼 광범위한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물가 상승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가계에 집중됩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지면서 수출로 인한 이익은 더 이상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익은 특정 자산 시장이나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그 사이에서 일반 가게는 높아진 물가라는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경제는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기록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한데 정작 우리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마트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모순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 불균형이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역설이자 깊어진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출이 잘 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현실과 현저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국가 경제의 숫자들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도 그것이 곧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홀로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 아래 풀들은 햇볕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모습과 같달까요? 그렇다면 국가의 성공 지표와 개인의 체감 경제 사이에 이러한 괴리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계 경제에 과연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소득 불균형의 더욱 심각한 심화입니다. 수출 대기업과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리며 풍요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은 고물가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넘어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적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구나 라고 명확히 이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지표가 아무리 화려하게 발표되어도 그것이 곧 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수출주도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수출 실적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과 팍팍해지는 살림살이가 단지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현상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라는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비판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 현명한 통찰과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